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파이터! 네,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간략하게 먼저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2,500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700억 원가량, 기관 역시 1,100억 원가량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렇게 달러와 강세에 이어서 내일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심이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님이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지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고 또 이제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지금 투심이 위축이 된 시장이다 보니까 개인만이 지금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더욱이 내일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금리 발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강한 매수 드라이버보다는 지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아마 지난주부터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숲을 보기보다는 그래도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이제 짧게 트레이딩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또 외국인과 기관은 현대해상과 BH, HK이노엔, SK텔레콤, CI테크, ABL 바이오, 또 LG 에너지 솔루션 등 이렇게 또 실적을 이끌고 있는 종목들 혹은 또 과대 낙폭된 종목, 또 제약바이오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수급 동향 살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파마리서치와 메디톡스가 만났는데요. 네. 제약바이오주지만 또 이 종목들 다 또 미용업계에서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남성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알 수 있는, 조금 더 이제 친숙하게 좀 알고 계시는 기업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약바이오 그 안에 이제 피부 미용 쪽, 이제 파마리서치와 메디톡스. 이제 최근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로 갈 것이냐, 혹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얼마만큼 열고 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 조정의 폭이 깊었고 또다시 이 코로나19에 대한 부담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현재 관련 기업들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차원에서의 손절이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파마리서치 그리고 메디톡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팀장님은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자는 파마리서치인데요. 파마리서치 저도 리쥬란 힐러를 한번 맞아봤었는데 굉장히 아프거든요. 아프죠. 네, 굉장히 아픈데 또 효과는 굉장히 좋은 제가 효과를 많이 봤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파마 리서치를 꼽아주신 이유가? 효과를 많이 봤다라는 것, 저도 이제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일단 파마 리서치를 이야기 드리기 전에 이 메디톡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메디톡스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메디톡스가 안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들의 제품들이 판매 점유율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적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메디톡스보다는 파마 리서치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서 주가가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 가면 수영장도 가셔야 되고 계곡도 가셔야 되고 이제 바다도 가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겨울보다는 노출이 좀 심해지고 또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용의 목적을 띠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쥬란의 힐러 그리고 콘쥬란이라는 이제 이 매출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판매고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더욱이 앞서 이제 앵커님이 힌트를 주셨는데 이 리쥬란이 굉장히 아프다 그래요. 그런데 이 리쥬란 2 제품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개선이 된 점이 바로 이제 통증이 그래도 조금 덜한 제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를 통해서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주가 조정이라면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 오히려 만약에 리쥬란이라든지 콘쥬란이라든지 관련 기술들에 대한 이슈 혹은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와서 주가 조정이었다면 당연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지금의 주가 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조정이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파마리서치 충분히 주가 조정 시 한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상대적으로 뭐 메디톡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지만 그래도 파마리서치가 조정 시에 매수를 했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결과치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마리서치는 또 리쥬란 힐러의 다음 버전이 또 안 아프다고 하니까 저도 약간 솔깃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와 손절가는 저희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고 싶은데 매수 기준부터 좀 잡아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이 수급 파이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의 매수는 그냥 보이시는 현재가 혹은 종가라는 표현을 좀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분할 매수 차원에서 지금 현재 62,0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55,000원에서 62,000원 사이 이 가격대에서 저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손절가는 5만 원을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매수가 매수 밴드 안에서 매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1차적으로는 8만 원 목표가를 잡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8만 원이라는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 그때 만약 이 업황 자체 혹은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완화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저는 그 이상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는요. 코로나19가 잡힌 상황이 아니죠. 다시 한번 재유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해당 종목들의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분할 매수하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마리서치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 분할 매수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라운드는 어떻게 될지 라인업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넥스틴과 신택이 만났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주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반도체주의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부분 중에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는 언제 올라오나요? 그죠? 제가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언제 올라오나요? 혹은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될까요? SK하이닉스 지금 추매는 어떨까요? 이런 질문들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IT가 거의 뭐 작년 고점 찍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등을 주지 않고 내려왔기 때문에 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밀렸다, 조정을 받았다.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두 기업 모두 그래도 그 둘 기업보다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올해 상반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추가 매수를 한다면 혹은 내가 지금 신규 매수를 한다면 과연 어떤 종목을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요. 이 두 기업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팀장님은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승자를 바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공개해 볼게요. 네, 심택을 꼽아주셨는데요. 심택을 굳이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많은데 심택을 골라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주식의 가장 기초를 좀 생각을 해보면 주가라는 것,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면 저는 실적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택이 최근 1분기 그리고 뭐 최근까지 뭐 조정이 나오기 직전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온 좋은 실적이 기반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종목군들보다도 이 심택이라는 기업이 만약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이 되었든 혹은 추세 반등이 나오든 굉장히 또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종목 코너가 수급 파이터잖아요. 일단 수급이 들어와야 종목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수급이 그냥 들어오는 걸까요? 아니죠. 기관과 외국인은 그 기업의 가치를 좋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의 폭이 짧고 굉장히 얕게 지나가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심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대표 장치 산업으로서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쟁사가 등장하기 어렵다라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텍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차세대 제품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공장 증설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입니다. 공장 증설이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최대 실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대신에 한 가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스마트폰 출하량이 과거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지금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무리 뭐 폴더블 폰이 흥행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 잘 나갔을 때보다는 당연히 출하량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추이는 조금은 체크를 하시면서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텍은 앞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심텍이 제가 알기로는 5대 메가테크로도 구조적 호황이 그렇죠. 예상된다라고도 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지금 당장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당장 사자라고 말씀드리고 당장 쉽지만, 사자고 네.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업황인지라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조정이 조금은 더 깊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두시는 게 저는 먼저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지금보다 조금 더 밀려 내려왔을 경우에는 저는 32,000원 하단 그리고 상단 35,000원 그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심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밀려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오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돼서 올라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의 목표가는 45,000원을 제가 제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45,000원 딱 올라왔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만약 환율이 지금보다 더 조정을 받아서 떨어지고 있고 업황 자체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5만 원 그 이상까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일단 심텍은 혹은 파마 리서치는 오늘의 가장 큰 포인트는 어떻게 매수를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심텍이었고요. 32,000원에서 3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픽 종목은 녹십자인데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 IT가 지지부진할 동안 지금 힘을 내주는 섹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동차, 그리고 두 번째 제약바이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쪽은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약바이오 안에서 당연히 실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 기술 수출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 혹은 코로나19 관련 기업들 이렇게 이제 좀 나뉠 수가 있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많이 좋지 않아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계좌의 조정을 어떤 종목으로 만회를 해야 될까? 그러면 만회해야 되는 종목의 조건은 탄력적인 종목이어야 되거든요. 그 탄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이고 또 이제 그 제약바이오 안에서 실질적으로 기술력이라든지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한 번에 다 올라오기보다는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타저로서 녹십자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팔고 있는 뭐 헌터라제라든지 면역 결핍 치료제 굉장히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 거기에 최근 들어 보면 수급까지도 잘 받쳐주고 있어서요. 제약바이오 안에서 많은 종목들이 지금 이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녹십자, 뭐 주당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십자 지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위치
굉장히 편안하게 좀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편안하게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도 명확하게 좀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1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현재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22만 원을 목표가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녹십자였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